법륜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제 스스로 이것을 알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의 면역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급하고 초조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릴 적 불안했던 성장 환경으로 자존감이 낮게 자리 잡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약해지고 무너지려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오류로 삶을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로 다시 간다고 해도 나는 나일 뿐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후회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가 생기는 이유와 과거의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며 현재를 살아가며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스님, 제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저를 많이 혼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어디 가서 그런 거 배웠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배웠어요? 어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같느니 다르느니 뭐 이런 거 어디가 배웠어요? 과거로 제가 돌아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아는데 자꾸 제가 과거로 돌아가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다른 좋은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 그런 상황을 계속 바꾸는 상상을 하면서 저한테 있었던 과거 일들을 후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후회한다면서 왜 과거를 자꾸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거나 후회가 되면 과거를 잊어버려야지. 과거를 자꾸 생각하는 것은 과거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고 초조한 마음이 들면은 제가 불안한 환경에, 초조한 환경에 놓였었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일이 저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지나간 게 어떻게 스스로 없어져요? 지나간 게. 이번에 홍수 피해에서 오송역에 사건이 안 났으면 좋겠다. 산사태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면 뭐예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이미 일어나 버렸는데. 그건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버렸으면 일어나 버린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자기는 꿈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혼자 앉아가 내 생각 속에 산다. 생각을 하면서 꿈이라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 속에 사는 게 꿈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건 현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안 태어났으면, 자기 태어났는데 어떻게 안 태어났으면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역사적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았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건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일어나 버린 일인데.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처럼. 근데 그걸 늘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건 꿈속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꿈꾸는 거와 같다. 자기는 꿈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구나. 이렇게 정신 차려서 지금 해야 되는데 정신 차려서 안 된다. 자꾸 꿈속에 말려 들어간다. 그러면 마치 그 늪에 빠지는 사람처럼 그건 정신질환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전문가를 불러와서 수리를 해야지.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거기다가 주문을 외운다. 거기다가 구슬한다. 거기다가 하나님한테 빈다. 거기다가 제사를 지낸다고 자동차 가능은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자기는 지금 정신적으로 지금 고장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치료를 받아가 고쳐야지. 네, 자동차가 고장이 안 났으면 이런 얘기 하면 뭐예요? 아침에 내가 차를 안 몰고 나왔으면 이런 얘기 하면 뭐예요? 이미 고장이 나 있는데
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났는데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해야 되고 사고가 났으면 빨리 보험사 불러가 사고 처리하고 차를 공장에 보내가 수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거야. 거기 앉아가지고 아침에 왜 차를 몰고 나왔을까? 안 몰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는 아무 해봐야 소양이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라 이 얘기예요. 그건 밤에 꿈꾸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것이 어쨌든 내가 태어난 것도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고 어린 시절에 뭐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 그것도 지나가 버린 일이고 어릴 때 누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그것도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누 손해다. 내 손해고 그걸 놓아버리면 나한테 이익이에요. 내가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뭐 부모가 싸우는 집에서 자랐던 뭐 어릴 때 뭐 야단을 맞았던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나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 4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저를 조금 되돌아볼 수 있으면서 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마음 따뜻한 말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10대, 20대, 뭐 30대까지도 자존감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인정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들을 안 그런 척 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스스로 많이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조금 어떻게 다스리고, 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자기 그런 과거에 상처 입은 것에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건 뭐 용서를 빌 것도 없어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지금 후회한다는 거는 나는 잘못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을 했다. 그래서 잘못한 나를 잘난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 말은 자기가 너무 잘난 자기를 지금 움켜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화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부족한 존재다. 나는 특별히 못난 존재도 아니고 특별히 잘난 존재도 아니고 그냥 좀 부족한 존재.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좀 부족한 존재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내 존재를 현실에 있는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후회할 일도 없고 잘난 척할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후회한다는 거는 아직도 잘난 자기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너무 잘났는데 못난 과거의 자기를 자기가 지금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남을 용서 못하듯이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 할 때 그 지금의 내라는 건 뭐냐. 용서 못하는 나는 잘난 나고 과거의 나는 못난 나고 그래서 잘난 나가 못난 나를 용서 못하다. 이렇게 자기를 분리시켜가지고 잘난 나와 못난 나를 나눠놓고 잘난 나에 집착해가 못난 나를 미워하는 그런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신분열에 들어가는 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특별히 못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거를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는데 둘을 분리시켜가 하나는 잘난 나를 말고 하나는 못난 나를 만들어가 이 잘난 나가 못난 나를 도저히 부끄러워서 후회를 하고
이런 지금 분열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또 책 보고 어디 가서 또 심리학책을 봤는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법문을 들었는지 어디 유토를 봤는지 책을 봤는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해서 내가 뭘 들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해. 그러니까 부족하지만은 걔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내가 나아. 원숭이하고 비교해봐도 내가 나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은 인도에 가난한 사람, 제3세계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 비교하면 난 굉장히 부자예요. 내가 못 배운 것 같지만은 그들에 비해서 보면 많이 배웠어. 내가 못생긴 것 같지만은 그들에 비해서 많이 예뻐. 내가 늙은 것 같지만은 80 노인에 비해서는 아직 한창 젊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또 못난이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약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나를 이 정도 되는 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남이 비난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비난받을 만하지. 내가 또 뭐 남한테 화를 냈다. 아이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 내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 부족한 나를 인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빡빡 우기는 거는 잘난 나에 집착해서 그렇고 또 돌아와서는 부끄러워하고 이런 게 다 분열 현상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런 분열적 사고를 하지 말고 과거의 나가 지금의 나는 같았냐 다랐냐 이런 거는 철학적인 얘기예요. 그 같은 뭐하고 다른 뭐하겠어. 다르다고 하기에는 같고 같다고 하기에는 달라. 그래서 진리는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이걸 갖다 한문으로 불일불이라 그래요. 불일불이. 그때 일은 하나란 뜻이 아니고 같다는 뜻이에요. 불일불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뭐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르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존재의 참모습이에요. 얼음과 물은 성분으로 보면 같다고 할 수 있고 모양으로 보면 다르다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같다고 하면 모양이 다르고 다르다고 하면 성분이 같고 H2O라는 성분은 같다 이 말이에요. 모양은 하나는 고체고 하나는 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르다고 말하는 거지 존재 자체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존재예요. 어제는 어제의 이런 존재고 오늘은 오늘의 이런 존재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아직 젊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건강하다. 이런 자긍심이 있으면 된다. 자긍심이 있고 싶다고 자긍심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자긍심이다. 음, 제가 이제 불안했던 어릴 적 누렸던 환경이,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자녀들에게 폭언 많이 하시고, 아빠에게도 좀 폭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하고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것도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화해할 거 없어요. 자기는 싸웠다 생각하니까 화해를 해야 된다.
자기가 미워하기 때문에 화해할 일이 생긴 거지. 엄마는 원래 또 그 부모로부터 그런 성질을 물려받아가 자기 성질에서 볼 때는 남편도 못마땅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고래고래 과음을 지대고 그러니까 엄마는 물어보면 자기가 뭐 잘못했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냥 지 성질대로 그냥 악을 쓰면서 살은 것뿐이에요. 근데 어린 내가 볼 때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내가 커서 보니까 엄마나 내나 나도 그랬듯이 엄마도 그 나이에 30대 애들 몇 키 데리고 살려면 힘들었겠다. 아글아글 썼겠다.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엄마가 아글아글 쓰니 어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의 상처를 입은 거고 아글아글 쓰니 지금 부부끼리 싸우는데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서 엄마를 미워했을 뿐이지 엄마 입장이 돼보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도 나중에 남편하고 결혼해가 사면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성질 부렸다 할 때 자기 자녀는 엄마가 아빠한테 폭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내가 몰라서 그랬지 커서 보니 엄마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다. 성질이 조금 별난 사람 수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화해할 게 뭐가 있어요? 화해할 게. 화해를 해야 된다. 이 생각도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 입은 상처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 거기에 매달려 있다 보니 엄마에 대해서 내가 잘 다가가지지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 성질대로는 엄마하고 이제 성인이 됐으면 뭐 죽으면 죽고 죽으면 장례식이나 한번 가보면 되지. 화해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생각부터 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엄마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엄마를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엄마의 실상을 알면 미워할 것도 없고 내가 그리고 있는 내가 잘난 내가 못난 나를 부끄러워하듯이 이렇게 다 생각으로 지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금 이대로 부족한 나를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엄마도 그런 엄마를 그냥 인정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뭐 화해할 것도 없고 용서 빌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고 엄마가 애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 아글아글 썼구나. 내가 어른이라면 그걸 이해했을 텐데 내가 어려서 몰라서 그냥 왜 엄마가 저럴까 해서 미워하고 원망했구나. 내가 어리석었어. 그랬구나. 어른이 돼서 보니 별일 아니네. 이렇게 딱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곧 화해고 곧 용서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제가 어릴 적 겪은 트라우마를 아직 사실 극복하고 있지는 못해서요. 불현듯 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생각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초조하고 하면서 좀 불안하구나 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냥 내가 좀 편안해질 초조하고 수 불안하구나. 있을지.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구나. 초조하고 불안할 때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네. 이렇게 그냥 아는 거예요. 사실을 그냥 알 뿐이에요. 나는 어릴 때 상처가 좀 있어서 이럴 때 초조하고 불안하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초조하고 불안한데 초조하고 불안 안 할 방법을 자꾸 찾으려니까 자기가 지금 조급해지지. 초조하고 불안하면 초조하고 불안하구나. 이렇게 그냥 알 뿐이에요. 왜 딴 사람하고 비교해가 딴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한데 나는 왜 초조하고 불안할까? 그건 딴 사람은 돈 많은데 왜 나는 돈은 없을까? 딴 사람은 결혼 잘했는데 왜 나는 결혼을 잘 못했을까?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면 내가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걸 없애겠다든지 뭐 단박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다 욕심이에요. 현 상태를 자각하면 돼요. 내가 네. 화가 좀 있구나. 내가 짜증이 좀 있구나.
내가 봐도 내가 잔소리를 좀 하는 편이구나. 아,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구나. 이렇게 그냥 자각하면 된다. 그러면 초조와 불안이 조금은 개선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저를 인정하고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잘 받아들이면서 잊을 거는 잊고 현재를 즐겁게 살면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다 생각이에요. 뭐 지금 벌써 기지도 못하는 게 날려고 하는 것처럼 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았지나 그냥 부족한 나를 인정하면 뭐 후회가 없어지는 거고, 부족한 나를 인정하고 어리석은 나를 인정하면 미움이 없어지고,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지. 행복하겠다, 앞으로 행복하게 노력해야지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넘어졌구나, 일어나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졌구나 하면 일어나는 거지 뭐.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자꾸 노력한다, 뭘 한다,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금 자기는 심리치료를 좀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자각하기, 그냥 현실을 인정하기, 이것만 해도 상태가 금방 호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